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곳곳에 비가 오면서 날씨는 선선함을 뛰어넘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060도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오늘도 뚜렷하게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2050선 아래로 밀려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포문을 힘차게 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 모시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주가의 상승도 동반될 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멘토부터 소개하죠.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2050을 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인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할 실적 시즌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 기업들 실적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이 실적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호실적을 보일 만한 업종군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증권업종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이제 끌고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적이 발표되기 약 2, 3주 전까지만 이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단기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군은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 게임주, 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뭐 의류주도 한번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좀 쏠리는 그런 종목군들의 호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섹터군들에서 종목을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는 실적 발표 2, 3주 전까지 한번 유지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뭐 중국 소비주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더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롯데쇼핑 아깝게도 4월 6일 7% 손실로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표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LG이노텍은 현재 0.5% 수익, 그리고 서원인텍은 1% 손실입니다. 두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가 약간 아쉬워요. 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AS를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아쉬운 롯데쇼핑이요. 네, 롯데쇼핑부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업 내용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크게 실현되기는 어려웠었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관심들이 이제 소비주라든지 뭐 제약 섹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수급이 꺾이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가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8천 원으로 손절가를 좀 낮추셔서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뭐 최근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뭐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부분에서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에 기반해서 그리고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내용 없기 때문에 홀딩 관점 유지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서원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의 상승 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결국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역시 뭐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약 80억 정도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이 근접하면서 좀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손절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보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 가격을 22만 8천 원으로 낮추신 다음 목표가 28만 원까지 도전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LG이노텍과 서원인텍 그대로 홀딩 전략 목표가도 유지하십니다. AS를 모두 받아봤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 수혜주 휴캠스 확인해 봅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휴캠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탄소 배출권일 거예요. 하지만 이 휴캠스는요, 기초 화학 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화학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학 부문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캠스는 이제 본업이 화학이기 때문에 네. 화학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 그리고 질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향후 이 부분의 매출이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향후 D&T와 질산 부분의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잉크 등의 원료에 쓰이는 물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BMS 그리고 하나 화행케미칼과 장기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비교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이 매출의 80% 이상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뭐 중소형 사와 맺는 계약은 거의 아닙니다. 대형 사와 맺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장기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고정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D&T 공장 같은 경우 가동률이 작년에 40%에 불과했지만 올해 약 80% 수준까지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메탄올과 암모니아 부분의 매출도 좀 부진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라든지 정책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연성장률이 뭐 7%가 안 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이 부양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부양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역시 중국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화학 업종에도 한 번쯤 수급의 매기가 쏠릴 수는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상대적으로 휴캠스가 다른 화학주 대비해서 좀 못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LG화학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휴캠스는 다소 소외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상대적인 저평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건설 시장의 회복을 또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기초 소재 부분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재건축, 리모델링이 증가하면서 화학 소재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좀 언급되고 있는 게 건자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건자재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 소재를 판매하는 휴캠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써 이제 건축자재인 폴리우레탄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역시 휴캠스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캠스 아무래도 이익이 가동률에 연동되는데요. 이 D&T 공장 가동률이 올해는 뭐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적 성장세는 뚜렷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화학 업종인 만큼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이제 대표적인 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유가가 급락할 때 화학주도 상당히 흐름이 좀 부진했죠.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을 살펴보면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판매 단가 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화학업체들이 수출액이 16% 정도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휴캠스가 16% 줄었다는 게 아니라 국내 화학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16%가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인데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화학 제품의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판매 단가 인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그만큼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화학 제품의 추가적인 단가 인하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화학 제품의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현 수준에서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화학 제품 가격이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 안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원화 강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채산성 부분이 이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또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 비중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 이제 뭐 밀집돼 있다기보다는 5-6군데 이상으로 좀 퍼져 있는 것이 실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꼭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재료인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당분간 BTX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단기간에 물론 간밤에는 유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앞으로 급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하향 안정세 되는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안정 하지만 화학 제품의 가격 인하는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유가 수준은 화학주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했던 유가 하락 부분이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전방 산업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는 좀 둔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캠스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최대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휴캠스를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바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1월부터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논란도 상당히 많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해요. 좀 맞아요. 섣부르게 실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이 이제 유럽을 따라서 이런 거래, 그러니까 환경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정책을 실행하기까지는 한국의 네. 경쟁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실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걸 초점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할당량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권을 탄소 배출 시에는 이 배출권에 대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상당히 좀 달리는 상황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네.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산업평균 현재 배출량 대비 20% 수준을 감축해야 현재 정부 목표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량을 채웁니다. 근데 뭐 한두 해 만에 20%를 감축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목표를 잡고 있는 게 10% 감축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그 목표량대로 타이트하게 감축을 한다고 해도 10%의 감축량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네. 그 부족한 감축량을 어디서든 사와야 된다.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탄소 배출권이 1월 달에 거래된 이후로 첫날에는 거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뭐 둘째, 셋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더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이죠. 막대 부분이 거래량을 가리키는 건데. 네, 뭐 막대 부분이 전무하는.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격도 뭐 형성이 안 되겠죠. 거래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톤당 10,000원 수준에서 가격대가 멈춰 있는 모습이고 거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이런 배출권이 필요하기는 한데 파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역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의 연간 감축 가능 온실가스 규모를 보면 150만 톤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톤당 10,000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는 이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아무래도 네.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보수적으로 톤당 10,000원이다라고만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50억 이상의 추가 매출이 현재 감축량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매출은 지금까지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로서 반영이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저감 시설 비용이 지금 선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감 시설을 확보하려면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을 대부분 선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 상쇄 배출권이 상장되면서 거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이번 달 6일 정도부터 이 상쇄 배출권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상쇄 배출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사고 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할당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양만큼만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시켜라. 그러면은 그만큼 배출권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휴캠스는 이 탄소 저감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50만 톤을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력으로 상세 배출권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는 안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동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휴캠스의 본업은 이 화학 이고요. 부차적인 신규 사업 쪽이 탄소 배출권 거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요.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에도 분명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권 다음으로 휴캠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아마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싶어요. 이 말레이시아에 암모니아나 질산 같은 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가에는 크게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뭐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화학 소재 생산 선빌을 2018년에서 19년에 완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암모니아와 질산 등을 생산에 좀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들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안 됐어요. 하지만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무구조입니다. 휴캠스는 대형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지고 네. 있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약 60%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나누자면 부채 비율이 200% 미치면 기업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휴캠스는 60%이기 때문에 뭐 부채 비용에 따른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제가 기업을 볼 때 한 가지 체크하는 포인트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왜 그러신가요? 실제로 그 영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매출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게 100%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채권이라든지 어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현금화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금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는 800억, 900억 그리고 10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사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주목해서 보시는데 휴캠스 굉장히 원활하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실적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간의 추이를 한번 훑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적 추이를 네. 한번 보실 텐데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7천억 수준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네. 올해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13년과 1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지만 올해는 780억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거의 보이고 뭐 2013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은 뭐 비슷한 수준이면 영업이익은 좀 더 네. 높아질 것 같고요. 또 당기순이익도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594억 원 정도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적은 이제 최근 4년 내에서는 뭐 가장 좋은 실적을 내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실적이 그렇게 기대가 돼서 그랬는지 수급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하더라고요. 차트 열어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캠스 이제 차트 모습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가 26,450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한번 급등 후에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때 장대 양봉이 거의 뭐 상한가 같은 양봉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네. 4%대밖에 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격 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휴캠스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수급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이 계속해서 휴캠스를 매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방향성을 좀 달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휴캠스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기관 수급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부터 있었던 고가 부근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흐름들 아주 최근에 추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추세를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려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선 가격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로는 이제 후성이라든지 한솔홈데코 같은 종목들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탄소 배출권 관련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한두 번 정도 시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5,500원에서 26,000원 떨어질 때 한번 모아가시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달아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에 뛰어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휴캠스입니다. 기관은 벌써부터 호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휴캠스 매수 가격은 25,500원에서 2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 손절 가격은 24,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역에서 내리시면은 크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찾아오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강의 주제는 이제 뭐 이슈를 통한 종목 찾기예요. 그래서 이슈를 네. 통해서 요즘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시리즈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